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1일부터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들은 교통, 에너지, 육아, 금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름값, 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입니다. 정부는 육아 불안을 완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세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휘발유는 기존 대비 10% 인하율이 유지되며 리터당 약 82원이 절감되고 경유는 15% 인하율 유지로 리터당 약 87원 정도 줄어듭니다. LPG 부탄 역시 15% 세율 인하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몇 리터만 주유할 경우 체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장거리 운전이나 여름철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연결됩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부탄, 발전용 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발전용 천연가스는 kg당 10.2원이, 유연탄은 kg당 39.1원 인하되며 이 조치는 12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곧바로 요금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력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폭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변화는 육아와 복지 분야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국가가 먼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법적 분쟁 없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같은 시기에 아동양육비도 인상됩니다. 그동안 일부 취약계층에 지급되던 월 21만 원의 지원금이 23만 원으로 오르게 되며 이는 저소득 가정의 육아 안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어 망설이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아 돌봄의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 수당이 새로 도입되어 돌봄을 전문 인력에게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였던 상한선이 250만 원까지 확대되고 무엇보다도 사후 정산 방식이 폐지되어 매달 즉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초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수입 공백이 부담이었던 가정이라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금융제도 변화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도입됩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며 내가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몇 %인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금리가 3%피 상승했을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지를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6월 중에 상담이나 계획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특허법이 개정되어 특허침해 범위에 수출이 포함됩니다. 즉, 국내에서 제조한 물건을 해외로 수출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방 중요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출원은 정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첨단 기술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특히 제조업이나 스타트업 등 기술 기반 기업은 특허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도 3분기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 탑승 정책이 확대됩니다. 이 정책은 지자체별로 시행 시점은 다르지만 고령자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외출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비 절감은 물론 활동 반경이 넓어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7월 1일부터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류비, 에너지 비용, 육아 지원, 금융 심사, 산업 규제까지 크고 작은 제도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